오늘 판매를 저희가 팔아야 하는 제품은 바로 이 ILE 마스크입니다. 회피가 될 수 있어요. 마스크를 쓰는데 너무 좋았던 게 여러분 일단 디자인이 지금 이 색깔이 보이시려나? 이게 베이지색이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노란색도 있어요. 노란 색깔 마스크 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숨쉬기가 너무 편했어요, 일단. 이렇게 얇아 보여도 4겹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하게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어. 걸러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4단계로 예. 걸러준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제품이라고 그쵸. 보시면 됩니다. 향균 안감이 에어로 15 향균 안감으로서 99% 향균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의 예. 향균 효과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인증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턱이나 여기 볼 부분에 향균 효과가 없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이 잘 나더라고요. 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빗끈을 조절해서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와이어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막 뽀도 돼요? 막 뽀도 된다. 막 뽀도 돼요? 예, 막 뽀도 됩니다. 막 예. 어머. 자, 여러분 밑에 안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자, 어머. 자, 보이시나요? 다 통과해요. 다 예. 통과해요. 다 통과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잖아요. 최대 맞아요. 50일 정도까지 재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거 이렇게 쓰고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불편한 감이 없어요. 안면 붓기 시험을 해서 KF94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 IL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안진걸 소장님 변함없이 모셨습니다. 일단 지난주 네. 이제 하신 그 업적들에 대한 아, 소개를 좀 예, 예, 부탁을 예. 드릴게요. 아, 경찰서는 안 갔나? 이번 주 아, 그게 이제 없네? 그 국민의힘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새삼스럽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저를 고발해서 그 요즘 그 우리 범진보 개혁 세력 중에 보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황희두 PD라고 있잖아요. 황 PD. 예, 황희두 PD와 곤보람 청년. 그분들 이제 참자유청년대라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곤보람 대표하고 저를 국민의힘 이주환이 고발을 한 거예요. 제목이 명예훼손으로. 근데 요건이? LH 비리가 불거졌을 때 사실 전용인시장 정찬민, 그다음에 강기윤, 전복민, 이주환 등의 비리 의혹도 동시에 불거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산 지역, 경남 지역 시민단체를 또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사안을 제가 묶어서 LH 비리 못지않은 사건이니 경찰청이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국가수사를 고발한 것 뿐인데 그 자체를 저희를 이제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발당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또 강동경찰서에 지금 소환을 당하게 생겼는데요. 일단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지난주에 제가 이걸 놔두고 와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작가님 정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송작가 TV가 뭐 정치, 사회, 국제 정세, 경제까지 굉장히 해박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너무 고마운 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주에 제일 문제가 됐던 이슈를 제가 고발할 시간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 피켓을 놔두고 왔는데 제가 지난주에 홈플러스 앞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택배기사님들 과로사도 모자라서 쿠팡에서도 자꾸 과로사가 발생하고 더 나아가 이제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에서도 계속 과로사가 발생하는데 배송기사들 위탁에 자영업자로 해놓고 이제 그분들은 집집마다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묶어서 가니까 실제로 한 달에 배달한 건수는 한 700개 안팎이긴 한데 그래서 건당 수수료는 택배기사님들보다 많이 받긴 한데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면 뭐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 정도 남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사망사 발생하는데 자기들은 내 직원 아니다고 홈플러스 옷 입고 있고 홈플러스 차량 타고 가고 있고 홈플러스 물건을 갖다 주는데 우리 직원 아니다는 식이고. 자, 아무튼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그 유가족 고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진전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제대로 된 사과와 당연히 그 자기들 위해서 일하다가 숨진 분이니까 유가족들에 대해서 제가 산재 신청도 하겠지만 산재가 받아들이기 전에라도 본사가 나서서 제대로 된 보상도 해라. 그다음 재발방지 대책 만들어라. 사실 택배는 남의 물건을 날라주는 서비스고 배송은 자기 물건을 직접 보내주는 건데 동네 슈퍼도 보면 배송은
자기 슈퍼 직원이 해주거든요. 그래야 그 물건을 아끼고 잘 살펴서 갖다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위탁으로 시키면서 나몰라라는 건 문제죠. 직접 고용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촉구하고 있고, 이게 여러분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이제 쿠팡에서도 과로사 계속 발생했는데 쿠팡도 똑같이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자기 산재가 아니다, 노동 강도가 높지 않다. 지금 쿠팡 유가족들이 전국 순례를 하고 계세요. 예, 안타깝게 그 아버님이 우리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널리 알려서 쿠팡 지금도 밤새 지금 물류 돌리고 로켓 배송하고 있잖아요. 차량 배송하고 있잖아요. 그 위험성을 알리겠다고. 지금 이제 전국적인 택배 노조의 네, 지금 이제 파업으로. 네, 파업.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일부 지역들이 이제 안 되고 있습니다만 쿠팡은 변함없이 새벽에도 배송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쿠팡은 지금 현재 노조도 좀 약한 상황이에요. 워낙 사람들을 일용직으로 뽑아가지고 굴려버리니까 노조 가입도 못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유가족들이 지금 순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여러분. 오늘 진짜 고발할 게 너무 많은데, 저는 정말 이 한동훈 검사장 있죠. 지금은 이제 연수원 이 부원장, 사람 연구위원. 무슨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검찰 보고서를 내면서 채널A하고 유착해가지고 그 기자가 구속 기소도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고 그것을 언론하고 검언 유착한 거라면 큰 문제다라고 참여연대 검찰 보고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검찰들이 굉장히 검찰들이 잘못한 걸 정말 잘 짚어서. 근데 그걸 참여연대를 음해하면서 참여연대를 고발하겠다, 법적 조치하겠다, 으름장을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뭐 유시민 대표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미디어 오늘까지 법적 조치를 하겠다. 참여연대 검찰 보고서를 보도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최근에 진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이번 주에 제가 기사를 쭉 보니까 윤석열, 윤희숙, 한동훈이에요. 이 세 사람 제가 오늘 고발 좀 할게요. 자, 오늘 뉴스타파 시민보호 기자가 아주 기념비적인 인터뷰를 했어요. 윤석열의 장모는 어떠냐면 돈은 벌고 처벌을 안 받고요. 윤석열 장모의 동업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감옥 갔죠. 아니, 그러니까 돈도 못 벌고 감옥에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나쁜 짓을 했어. 사기를 쳤는데 돈 좀 벌어놓고 감옥 가면, 예를 들면 돈 어디다 숨겨놓고 나와서 찾는, 뭐 영화에 보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웃긴 게, 웃으는 일이 아니죠. 윤석열의 장모는 돈은 벌고 감옥에 안 가고, 윤석열 장모의 동업자들은 돈도 못 벌고 감옥에 가고. 그게 이제 황당한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장모님 스타일을 우리 장모님 아니라 성렬 씨 장모님 스타일을 보니까 이 양반이 오로와 나싱이더만 나눠 먹는 게 없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로섬으로 내가 다 먹든가 아니면 못 먹던가야. 그래서 무리한 방식으로 이거를 오로와 나싱을 배팅을 던지는데 이게 다 불법이거나 모함이거나 아무튼 조작인 거거든. 문제는 이러한 조작에 대한 증거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하는 검찰과 법원이 이 아줌마를 계속 이기게끔 해주는 거야. 이게 이제 위대한 사위의 힘인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계속 반복돼 왔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지금 쌓여 있어요. 지금 한두 명이 아니야. 한두 명 아니에요. 막 수십 분이에요. 수십 분. 저한테도 찾아오신 분도 있었는데 알려져 있는 사람만 3사람, 4사람 정도 유명한 사람 있는 거고요. 지금 수십 명 이상이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우리 사위가 검사야 이걸로 사람들 입을 다 막아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후죽순격으로 이게 터져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윤석열이 징계를 받았는데 박근혜 정권 때 많은 사람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서 징계받은 걸 오해하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은 거예요. 그 건으로는요 잠시 한직에 갔을 뿐이 징계를 받지는 않았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모님 관련된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해가지고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흔히 그 청와대 문건 관련된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해갖고 좌천을 당했다라는 걸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은 그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후임자한테 대충 묻어라. 라고 후임한테 넘겨놓은 거고요. 이 건을 꺼냈을 때는, 이 얘기를 꺼냈을 때는 이미
이 장모권에 대한 일종의 그 내부적인 사찰을 받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일종의 약점을 건드린 거지. 그래서 이걸로 딜을 쳐버린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얘가 막 정직하고 강직한 훌륭한 검사여갖고 갑자기 청와대 문건을 수사한다라고 나선 게 아니라 자꾸 우리 장모권 갖고 이거 시비를 걸면 나 이거 까버릴 거예요 하고 얘기를 쳐갖고 딜을 친 거라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예. 근데 이 윤석열이 너무나 황당하죠, 여러분. 우리 장모님이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10억 한 장 피해를 준다겠지. 아마 그러니까 그 10원을 그렇죠. 만약에 그 10원을 우리가 이제 잘못 들었으면 뭐 1000억 한 장, 100억 한 장이면 그 정도 피해까지는 안 줬을 수 있죠. 그 주변에 이렇게 다니던 사람들의 단위가 뭐 몇천만 원, 수억, 수십억 정도 있으니까. 근데 아니 어떻게 여러분 본인이 검찰총장을 해서 본인이 검사들을 신뢰된다고 주장하던 자가 후배 검사들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검찰 수사 잘못됐다고 지금 주장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시킨 검사였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는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저는 윤석열을 저는 앞으로 1년 동안 엄청나게 대응을 할 건데요.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해보니까요. 자기 관련된 사건, 자기 측근, 자기 장모, 자기 와이프, 그 다음에 검찰 개혁을 반대해주면서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검찰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자기를 비호해줬던 국민의힘, 조선일보 등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수사를 못하게 하고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뭐 나경원, 동아일보 김재호, 박덕흠, 조선일보 제가 다 고발했잖아요. 진짜 수사 안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다음 뭐 윤대진, 자기 측근 윤대진 형 관련 사건도 그랬죠. 근데 한동훈도 그랬죠. 한동훈도 서울중앙지검장 시켜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든 어디서 탈원전을 수사를 하고 있질 않나. 그 다음에 최재형하고 짜고 사실상,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 그 다음에 최강욱 대표, 그 다음에 이광철 민정비서관.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저 새끼들은 내가 죽여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삼족을 멸하는 것으로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끝까지 그 사람들의 부관 참시까지 하는 정도로 심각한 권력 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대선 후보로 이야기된다는 것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의 엄청난 이익입니다. 그동안 뭐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반영된 면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그 실망하신 분들에게도 호소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그 대안이 윤석열이라는 건 너무나 비참합니다.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고 직무유기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엄청난 직무유기, 한쪽에서는 엄청난 직권남용과 그리고 정치검찰의 노릇, 깡패검찰, 정치공작을 주도한 사람인데 근데 이게 오세훈이 건도 지금 한 3개월 동안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4건 고발했잖아요. 네. 윤석열 이거 물었다가는 최소한 몇십 건을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쩔라 그래? 저 말고 제가 이제 저희들이 나경원 14번 고발하고 오세훈 3번 고발하고 조선일보를 10번 고발했어요. 박덕흠 3번 고발하고 정말 고발 많이 했죠, 여러분. 나 인지 때도 안 나올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 아니 고발장 쓰면 이제 변호사님들한테 비용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저희는 그냥 나중에 좋은 세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하고 돈도 안 드려버렸어요. 근데 유일하게 김남국 변호사님 의원 되기 전에 제가 너무 고마워서 고발장 쓰는 대가 100만 원 드렸더니 그거 자기가 이거 받으면 이제 변호사편집에 신고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저 가난한 후배들한테 기부를 해버리더라고. 청년단체. 참 착한 의원인데. 자, 여러분. 윤석열에 대해서는요, 저희들 또 고발을 한 6번 했는데요. 저희들 전에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 그분이 한 15번 고발해놨어요. 그리고 공수처에도 지금 고발 엄청 해놨어요. 근데 공수처도 윤석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 건도 고발에 대한 고발인 조사나 네. 당연히 피의자 조사는 안 했겠죠. 서울중앙지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윤석열 관련된 고발이 수십 건이 더 됩니다. 20건이 넘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만도요. 저희들도 실제 뭐 판사 사찰 의혹이라든지 그다음에 김건희 뇌물 의혹이라든지 제가 직접 고발한 게 주로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근데 하나도 고발인 조사 받으라는 연락이 안 와요. 아예. 그러면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고발건은
윤석열 주변에 관한 거예요? 아니면 윤석열이라는 사람 아니, 그래서 자체에 대한 지금 거예요? 이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에서 윤석열 또 최근에 또 공수처 고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고발은 너무나 많이 되어 있는데 필요하면 저는 이제 시민들과 함께 공동 고발해야 될 것 같아요. 단체들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공동 고발인단으로 국민 고발인단으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들어와서 그걸로 공수처에 다시 고발해야 될 것 같아요. 수사를 안 하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안진걸 소장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가니까 뭉개니까 네. 아예 국민고발단 같은 형태를 맞습니다. 만들자라는 부분인 거죠. 그럼 만일에 그런 걸 만들게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가 자,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 혐의가 아주 많은데요. 자, 일단 조국 전 장관 관련해가지고는 직권남용, 최강욱 대표라든지 직권남용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카테고리를 묶어서 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무유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방상훈과 중앙일보 홍석현도 몰래 만나고 왔잖아요. 비밀 독대했잖아요. 본인이 부인 안 하잖아요. 이것도 사건 다 그 사람들 피고발인 상태에 있는데 만난 거거든요. 그런 것도 전부 다 예를 들면 검사의 직무윤리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수사를 안 했잖아요. 조선일보. 그럼 그게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특히 그러니까 범죄 사실 알면서 수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특수 직무유기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발 내용을 알자는 얘기가 아니고, 네. 자, 우리가 국민 형식을, 고발단 예, 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SNS로 참여를 하는 거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예, 와서 예. 사인을 하는 자, 거냐, 뭐 이런 이렇게 하려면, 거를 얘기를 해보자는 제가 거죠. 저번에 나경원과 한교안에 대해서도 2019년도에 국민들 수만 명의 공동고발을 SNS로 받았습니다. SNS로? 구글 폼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온라인에 유포를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수만 명이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고발한 적이 있는데 자, 윤석열의 범죄 혐의를 지금 윤석열 관련된 비위나 범죄 혐의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 헷갈려 하시잖아요. 그걸 간단하게 딱 일목요연에 정리한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일보 같은 경우나 나경원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직무유기고 그다음에 와이프가 전시했는데 갑자기 뭐 협찬금이 대기업부터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그건 전형적인 뇌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을 다 해서, 개별적으로 네, 해서 정리해서 링크로 해갖고 네.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SNS에 참여하면 네. 페이스북, 뭐 트위터, 뭐 온갖 카톡방, 텔레그램방 싹 제가 퍼뜨리면 실제로 우리 민주시민, 촛불시민들의 능력이 대단한 게 우리가 어떤 의제를 요즘에 언론이 보도 안 해줘도 SNS로만 돌려도 수백만 명한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 중에서 뭐 수만 명이나 수십만 명이 동참하시면 그러면 이런 그 공개적인 그 온라인을 통한 국민 고소단을 꾸릴 네. 때 청와대 20만 청원부터 봐준다고 그러는데 네. 목표 숫자나 아니 저는 달성해야 될 게 청와대 있어요? 청원 정도는 20만 원 달성해버리자. 네. 고발에 20만 명이 참여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아, 예. 국민 고발달 규모도 한 20만 정도 예. 될 수 있을 때까지 국회청원이 지금 해보자. 10만 명이잖아요. 국회청원이 10만이고 청와대 청원 20만이면 국회청원 10만 명이면 상임위에 자동으로 회부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소 10만 명, 많게는 20만 명 목표를 해보자는 생각이고요. 윤석열의 죄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판사 사찰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당시에 그 재판부가 징계 절차를 지적했지 징계 내용은 합당하다고 판단했어요.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다. 판사들의 성향을 뒷조사하고. 근데 이게 이제 윤석열 그다음에 장모가 15만 장 피해 준 적 없다라고 이렇게 거짓말 대놓고 하는 것도 당선을 목적으로 지금 허위사실을 벌써부터 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사람이 선거 출마를 이제 선언하면 그때는 이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도 제가 고발도 할 수 있다고 근데 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정치인이 돼 가잖아요. 정치인으로 돼 있는 사람한테 이러한 고발을 위한 공동 고발단 같은 걸 만들게 되면 이게 이제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일종의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는 아니, 조항은 그렇지는 없어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고발의 권리는 언제든지. 저번에 그래서 오세훈이 서울시장 후보일 때도 수구단체들이나 조선일보가 저를 선거법 위반했다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근데 선관위에서 아무 문제 없다. 왜냐하면 선거는 선거인데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건 또는 민생단체가 고발하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게 그 국민청원운동, 청와대 청원운동이 지금 이제 일상화돼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시민단체에서 진일보화. 왜냐면 청와대 고발하는 거랑 시민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네, 자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만한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기 그럼요. 때문에. 청와대라는 플랫폼은 네.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수시로 들어가고 많이 합니다. 지금 그 완전히 지금 21세기
너무나 노골적인 친일 판사의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완전히 읊조리는 자가 나타났는데 하루 만에 20만 명이 돌파했거든요. 그럼요. 분노한 그만큼 국민이. 분노가 높다는 거거든. 아, 저도 그 판결 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난 일본 사람인 줄 일본 알았다.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앞잡이. 기무라 야노치. 네, 그냥 일본으로 예. 일본에 가서 판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 필요 없어. 그리고 판사하려고 지금 로스쿨 졸업생들 줄 서 있어요. 아니, 제발 가세요, 일본으로. 자, 아무튼 안예건 소장이 앞으로 진행하게 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정식 멘트 뭐있나? 범국민 고발운동. 범국민 고발 운동에 여러분 또 저희 방송도 최선을 다 참여할 거고. 예. 자, 그럼 그 플랫폼은 누가 주최라는 거야? 이제 민생경제연구소 아무래도 하는 건가? 민생경제연구소나 아까 황희두 PD나 권보람 대표가 일하는 참자유 청년 좀 알려져 있는 분들이 나서야지 국민들이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지고 많이 동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고발했는데도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프고 허망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공수처 수사를 이끌어내고 최소한 공수처 끝까지 수사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분노라도 그렇죠. 제대로 전달이 되게 만드는 거죠. 혼자 하는 고발장보다는 10만 명, 20만 명이 같이 참여한 고발장의 의의가 훨씬 더 클 수 있고 엄청나죠. 자, 예. 이런 고발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이런 그 SNS를 통한 링크가 퍼지는 것 자체도 분명히 조국 교수의 책이 미치는 잔잔한 파장처럼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